안녕하세요. 당신을 위한 맞춤형 딥다이브입니다. 오늘은 AI 업계에 꽤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소식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뉴욕타임스 보도인데요. 메타 있잖아요. 구 페이스북. 네네. 여기서 오픈소스로 공개했던 거대 언어 모델 라마 있잖아요. 네. LLMA. 아, 라마 유명하죠. 네, 이걸 다시 비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. 심지어 마크 저커버그랑 임원들이 라마 관련 투자를 좀 줄이는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건데요. 이게 사실 그냥 뭐 한 기업의 전략이 바뀌나 보다 이렇게 넘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워낙 상징적인 모델이었으니까. 맞아요. 라마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성능이 거의 뭐 폐쇄형 모델들에 준하는 수준이어서 굉장히 반향이 컸거든요. 네, 많은 개발자나 기업들이 이걸 기반으로 뭔가 많이 만들었죠? 그렇죠. 오픈소스 AI 모델 중에서는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. 저희가 오늘 볼 자료에도 관련 보도랑 또 이제 박태영 한빛미디어 의장님 같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담겨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걸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죠. 메타의 이번 움직임이 이게 그냥 단순히 비즈니스 전략 수정일까요?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질문, 그러니까 우리가 AI 기술에 의존하는 방식 자체에 대한 어떤 경고일까요?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후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. 일단 뭐 허깅페이스나 스테빌리티 AI 같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당장 좀 불안하겠네요. 라마 비공개 가능성만으로도요? 그렇죠. 당장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. 근데 사실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원래 이런 변화에 좀 유연하게 대처해온 측면도 있잖아요. 네, 뭐 다른 대안을 찾거나 하겠죠. 근데 라마 하나 없어진다고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정도일까요? 아, 그게 좀 이번 경우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. 라마는 그냥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진영의 약간 기술적 자존심, 뭐 그런 느낌도 있었거든요. 아, 상징성이 컸군요. 네. 이런 핵심 모델마저 기업의 전략적인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다. 이런 선례가 생겨버리면 기업이 주도하는 오픈소스 전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죠. 일종의 플랫폼 리스크군요. 우리가 믿고 썼는데 갑자기 사라지거나 유료화되는. 바로 그거죠. 박태영 의장님 지적처럼 외부 모델에 의존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. 특히 나라의 운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. 이런 경고가 이번 사태로 훨씬 더 와닿게 되는 거죠. 그 의존성의 대가라는 말씀이 참, 닿네요. 네. 이게 그냥 기술 변경이 아니라 의존했을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. 그러고 보면 이런 불안정성이 오히려 오픈 AI나 엔트로픽 같은 폐쇄형 모델들한테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죠. 아무래도 기능이나 지원, 보안 이런 면에서는 상업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라는 평가도 있으니까요. 맞습니다. 메타가 심지어 그런 폐쇄형 모델과의 호환성까지 고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오픈소스 모델의 전략적 가치를 좀 재평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. AI가 이제 단순히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도구를 넘어서는군요. 그렇죠. 서비스의 핵심, 그러니까 제품이자 동시에 인프라, 그 자체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모델 자체가 플랫폼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인 거죠. 아, 그런 상황에서 남의 기술, 심지어 오픈소스라고 했던 기술에 우리 사업이나 국가 전략을 그냥 맡겨버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겠네요. 네, 아주 취약한 거죠. 우리가 매일 쓰는 카톡이나 뭐 그런 필수 앱이 갑자기 유료화되거나 기능이 막히는 것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큰 규모의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아, 그래서 결국 우리 것, 우리만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. 즉, 소버린 AI의 필요성이 다시 힘을 얻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사실 예전에는 좋은 무료 모델도 많은데 왜 굳이 우리가 직접 LLM을 만들어야 하냐 이런 시각도 꽤 있었잖아요. 있었죠. 근데 박태영 회장님 같은 분들은 그거 처음부터 말이 안 됐다고 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요.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. 네,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주권의 문제입니다. 이번 메타 사례가 그 비판이 왜 타당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. 주권 문제. 네, 외부 모델에 의존한다는 건 그냥 나중에 돈 내야 할 수도 있다. 이 정도가 아니에요. 언제든 접근이 제한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방향으로 기술 사용을 유도당할 수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우리 산업의 자율성 같은 게 심각하게 제약될 수 있죠. 장기적으로는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. AI가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되는 시대에 기술 주권이 없으면 결국 산업 주권도 지키기 어렵다. 이건 거의 뭐
생존의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.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게는 더 중요한 이야기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. 메타의 라마 관련 움직임은 그냥 기술 뉴스 하나가 아니라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기업 전략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. 오픈소스 역시 완벽한 대안은 아닐 수 있다. 그리고 외부 기술 의존이 생각보다 훨씬 취약할 수 있다. 이걸 보여주면서 소버린 AI의 당위성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그런 사례가 된 셈이군요. 네,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. 당신께서 만약 AI 기술의 미래 방향이나 몸담고 계신 조직 혹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중요한 참고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단순히 최신 기술을 잘 쓰는 것을 넘어서 왜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. 네,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외부 AI 기술 의존이 이렇게 취약하고 심지어 오픈소스 모델조차 기업 전략에 따라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면요. 진정한 기술 자립을 위해서 우리는, 당신은, 그리고 당신이 속한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? 단순히 좋은 모델을 가져다 쓰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스스로 핵심 AI 모델을 만들고 또 유지하고 발전시킬 그런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요.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해야 할까요?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